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평생을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온 집, 이제는 편히 쉬고 싶어 돌아온 그곳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외로운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만 빼고 모두가 바빠 보인다는 소외감,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마주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찻잔만 만지작거리는 그 침묵이 무거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시니어 데이터에 따르면 은퇴 후 남성들이 겪는 가장 큰 심리적 위기는 경제적 하락보다 가정 내에서의 존재감 상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거실에서 미아가 되어버린 어느 63세 아버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정서적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몽테뉴와 헤르만 헤세가 전하는 고결한 고독의 미학,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63이 된 이 선생님은 2년 전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셨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주말마다 바쁘다며 가족들을 뒤로하고 골프장으로, 모임으로 돌아다니셨죠. 그때만 해도 이 선생님은 집이 언제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안식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으로 완전히 돌아온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그가 생각했던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복지관 수업과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었고, 독립한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는 식탁에 밥 차려놨으니 데워 드세요 라는 짧은 메모만 남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비 오는 날 밖을 내다보는 강아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선생님은 서글퍼졌습니다. 내가 평생 누구를 위해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나 라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결혼기념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내와 근사한 저녁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정성껏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식사 내내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등산 모임 사진을 주고받으며 웃기 바빴습니다. 서운함이 폭발한 이 선생님이 소리를 높였죠. 당신은 남편이 앞에 있는데 휴대폰만 보고 있어? 내가 우스워.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와서 혼자 있는 법을 잊은 것 같아. 내가 당신의 모든 시간을 채워줄 수는 없잖아.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즐거움을 좀 찾아봐. 그 말은 아내의 이기심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가 되라니요. 그날 밤 이 선생님은 아내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인생의 가장 시린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현자 미셀드 몽테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수많은 인간관계와 사회적 역할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정신적 뒷방, 아리에어 부틱입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내나 자식, 재산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들에 너무 깊이 매여서 우리의 행복이 오직 그것들에만 달려있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나 자신만이 거주하는 자유로운 뒷방이 있어야 한다. 이 선생님의 불행은 그가 평생 거실과 안방에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라는 공간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찾다 보니 그 공간이 비워졌을 때 갈 곳을 잃어버린 것이죠. 몽테뉴는 조언합니다. 당신 영혼 안에 당신만의 상점을 차리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저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당신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몽테뉴의 지혜처럼 배우자에게 기댄 행복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내면의 뒷방을 단단히 가꾸는 사람만이 배우자의 부재나 무관심 앞에서도 당당하게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내의 조언과 몽테뉴의 글거를 가슴에 품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혼자서 카페에 가 직접 고른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셔보았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뒷산을 오르며 나무들의 숨소리를 듣고 예전에 바빠서 읽지 못했던 역사책들을 한 권씩 읽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지독하게 외로웠던 침묵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맑게 하는 치유의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신기한 건 이 선생님이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기 시작하자 아내와의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아내의 기가 시간만 체크하며 서운해하지 않으니 싸울 일이 줄어들었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저녁 식사 때 나누는 대화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나는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이 선생님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내에게 기댄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우아하게 가꾸는 멋진 한 남자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소설 데미안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헤르만 헤세는 인생을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천직은 단 하나,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이다. 나 자신을 찾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뿐이다. 헤세의 눈으로 볼 때 노년에 찾아오는 고독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형벌이 아니라 평생 타인을 위해 사느라 미루어 두었던 나 자신과의 만남을 위한 소중한 초대장입니다. 헤세는 강조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모험이다. 여러분, 배우자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당신의 모험을 멈추지 마십시오. 헤세의 말처럼 이제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은 외롭지만 그 끝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자기 신뢰라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와 가장 좋은 친구가 될 때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거대한 배를 젓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노를 잠시 내려놓고 당신만의 작은 돛담배에 올라타 보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걷는 길도 아름답지만 오직 당신의 발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산책길은 당신에게 더 깊은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밤 거실에 불을 끄고 혼자만의 고요함을 만끽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혼자 있어도 나는 충분하다. 혼자여서 나는 더욱 자유롭다고요. 비로소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홀로 서는 당신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인맥 속에 있는 사람보다 장엄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지혜의 서재는 당신의 고결한 홀로서기를, 그리고 당신이 마주할 진정한 자유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도 오롯이 당신으로 충만한 평온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